삼성전기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만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부분은 프로필 한번 눌러볼까요? 프로필.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되니까 프로필을 눌러주세요. 프로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제휴사정보 조선일보의 인물 검색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를 누르시고 상세 프로필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력사항 보시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교육받고 또 교육을 앞으로 더 받을 사람 윤정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든 우리나라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을 다 들어갔어요. 모든 증권사 대형사 중형사 다 그렇게 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을 들어갔고, 그것이 이제 소양 교육일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을 다 들어간 거예요. 파생 교육, 그리고 기본적 기술적 분석의 교육, 그렇게 돼 있고, 이제 10권의 도서, 그리고 방송은 98년부터 공중파를 비롯해서 케이블 TV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전체 지금 2023년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일 방송 다시 보기 이런 게 있어요. 방송 다시 보기 누르시면은 윤정두 이렇게 누르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무료 방송이 이렇게 있죠. 포트폴리오 이제 적토마 선생님, 새로 가입하신 적토마 선생님의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해드렸고, 2차 전지 방산주 주축 포트폴리오 구성, SAMG 엔터 등의 변동성 매매 기준,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 무료 방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시면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원활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볼기둥 마스터방의 이벤트가 6명으로 마감되고요. VIP 문자, 그리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이런 종목으로 수익 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화하셔서 가입하시고 수익 내시고, 그리고 나 추가적인 교육 받고 싶어요, 공부를 하시든가 하시면 되죠.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전화는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지금 삼성전기에 대해서 12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9월 26일부터 매집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매집 강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1월 3일에도 이렇게 불기둥 종목 검색기 여기 80만 주 이렇게 써 있는데 100만 주로 좀 상향을 해드렸어요. 내일장 공략 기준에서는. 이제 80만 주 기준에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면 된다. 현대차도 올려드렸었고 다 보실 수 있는 위치인 거고, 결국은 10월 4일 날 교육하고 나서의 변동률이 나와 있는 거고요. 28%. 그리고 1월 3일 날에는 6%의 장중 강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VVIP 라이브 방송에서는 움직임이 나올 때 조금 더 일찍 들여다보고 대처 기준 설정을 했겠죠.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거 잘 기억하세요.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우리는 설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 11개뿐이 없어요. 지금 11개 종목에서 솔직히 표현하면 좀 멀쩡하다 하는 종목, 삼성전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그냥은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1조 2천억 3천억 하고 있지만은 2조 4천억에서부터 좀 많이 미끄러졌죠. 그런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될 게 많고, 포스코 케미칼, 현대차, 삼성 SDI 요 정도뿐이 없어요. 네이버,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G에너솔루션, 하이브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기아, 이렇게 요 종목군들의 변동성 확장을 좀 더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삼성전기가 거래대금이 750억 분이 안 돼요. 좀 시가총액 10조짜리의 종목에서
750억 분이 거래가 안 터졌다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최바닥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바닥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면서 삼성전기 추세 부분이 시장에서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거기에는 현대차도 있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쪽에 현대차도 있고 삼성전기도 있고. 이 두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자. 주도주로서의 기준에서 관심을 많이 갖자.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밀렸다가 되돌렸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우리가 보는 주력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한 묶음, 삼성전기, LG전자 이렇게 한 묶음, 시가총액 극대형 IT에서는 이 네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하이닉스를 선택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네 종목 중에 하이닉스 제일 약세예요. 근데 펀더멘탈이 원체 긍정적인 상태라 실적 전망치를 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놨어도 뭐 나중에 다시 하이닉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실적 밴드 자체가 2017년 이후에 최하단에 놓여져요. 최하단에. PBR은 뭐 1배 미만 0.8배 수준이고, PER 자체는 뭐 적자 전환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금 과하게 조정을 준 상태죠. 어찌됐든 하이닉스는 그렇다 치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실 수 있는 종목 삼성전자, 그 보도자료를 내는 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검증도 안 된 친구들이 뭐 경제기사 쓴답시고 뭐 어디서 그냥 흘러다니는 내용을 쓰는데, 기자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삼성전자 6만 전자도 깨졌네, 5만 전자 삼성전자 어떻게 할까, 고점 대비 뭐 몇 프로 빠졌네, 800만 개인들 어떻게 하지, 정신 바짝 챙기라고 그러세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 엄청나게 어렵다 그러죠. 지금 시장이, 예? 한번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유료 VVIP 회원님들 동영상 전략 좀 이따도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참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10월 이후에만을 일단 먼저 볼까요? 10월 이후? 뭐 이게 시황도 되고 업종도 기준이 될 텐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0067? 0065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9월 말 종가 대비 0065, 9월 30일 종가 대비, 그냥 대충 최저점으로 기준을 잡을게요.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만 대형 IT주들 중에서 하이닉스만 어떻다? 시장 대비 월등한 약세를 띠고 있는 거다. 굉장히 많이 미끄러 있습니다. 9월 말 종가의 기준으로 따지면 9월 말 종가가 하이닉스가 83,100원이에요. 지금 73,100원이에요. 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말 종가 83,100원 대비해서는 12.5% 맞나요? 만 원이니까 12.5%인가? 하여간에 뭐 그 정도 빠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는 거죠.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는 2155포인트에서 지금 2280 18포인트니까 대략적으로 70포인트, 65포인트, 63포인트, 시장은 60포인트 플러스 3% 플러스인데 얘만 죽으러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3% 수준의 강세예요. 9월 말 대비해서. 그럼 하이닉스는 어려운 거 인정하고 힘겹다는 거 인정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과연 기자분들이 막 그렇게 써놓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냐? 하반기 전체를 놓고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4분기만 놓고 보시면 4분기 이후에 삼성전자의 저점 대비 상승률은 7% 수준이고, 종가 대비 상승률은 51,100원 대비해서 2,3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300원. 얼마예요? 4%대. 시장 대비 강하죠. 웃기지도 않은 표현이지만, 근데 왜 안 좋다는 표현을 하냐고. 지금 시가총액 20위 이내 IT 종목 4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IT 분류되어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2차 전지 분류로 그냥 빼버리고 나머지 IT 기준을 잡았을 때 기준, 반도체 두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시장 대비 결코 약한 게 없다. 또 하나의 기준은요, 이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시면
사상 최대치 이 고점을 찍은 것 대비해서 42%인데 이날 거는 우리가 솔직히 빼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가 기준으로 8만 원 이상, 그러니까 9만 원, 뭐 종가 기준으로 얼마를 따질까? 어찌됐건 저 위치까지 올라간 적은 없고 오버슈팅이 세게 나온 거고 9만 원 이상에서도 거래 일수가 며칠 안 됩니다. 어찌됐건 35.88% 말도 안 되게 빠져 있는데, 그죠? 말도 안 되게 빠져 있는데 지난 2015년 12월 대비해서로 따진다면 여전히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넘기고 있어요. 10배 수준. 그러니까 시장 주도력을 아직까지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시장이 원치 밀렸잖아요. 3,300에서부터 밀린 거 아닙니까? 3,300에서부터 얼마? 1,100포인트가 밀렸어요. 1,100포인트면 얼마예요? 30% 이상 밀린 거예요. 30% 이상. 그러면 삼성전자 적거리 빼고, 뭐 적거리를 쳐도 42%라고 치고, 9만 원 이상 종가 기준은 3거래일 뿐이 없어요. 3거래일인가 뿐이 없을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결론적으로 딱 한 번 올라간 꼬리의 기준을 설정한다는 건 우습고, 뭐 9만 원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에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IT주들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차게 흐름은 아니라는 거고요. 시장 대비해서도. 그리고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든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얘가 3위까지 올라왔었고 네이버는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어요. 장중의 기준에. 70% 빠져있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지금도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업체. 결코 나쁘지 않은 업체. 다만 프리미엄이 높아서 빠진다는 거고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성장성에 대한. 네이버도 61%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네이버가 다시 돌려질 수 있느냐 저고점을 넘기느냐 아니, 넘기겠죠 당연히. 왜?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예? 짜장면가 계속 올라온 것처럼 시장에서는 나쁜 종목 퇴출되고 좋은 종목만 남고 그러다 보면 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수는. 되돌아보면 지수는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어저께 11% 빠진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99년도 9월까지는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지금 20위 안에도 안 들어와요. 그때 1위 탈환한 삼성전자는 계속 1위를 가져가고 있지만 우량주 갖고 가면 뭐 자식에게 물려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SK텔레콤 IT 거품 났을 때 500만 원 넘겼죠. 그렇게 하고 액분에서 50만 원 넘긴 수준의 기준이었는데 하이닉스 인수할 때 10만 원 초반까지 깨졌어요. 결론적으로 네이버가 무조건 돌린다, 무조건 밀린다 이건 다 떠나서 기회 비용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 들어가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실적이 뒷받침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거 80% 다시 돌릴까요? 펀더멘탈이 앞으로 뭐 실적 개선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할 수는 있어도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술력 인정하고 다 좋습니다만 80%씩 밀려 내려오면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을 잘못 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은 주력주로 설정하지는 않아요. 2차 전지를 매매를 해도 주력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LG화학은 자체 실적이 있기 때문에 주력주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설정 범위에서 가져가는 이유 하이닉스도 뭐 고점 대비 50% 빠졌죠. 뭐 할 말도 없는 거예요. 50보 100보. 근데 이쪽에 기본적인 펀더멘탈 프리미엄보다는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그러한 기준 그리고 2015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2015년도의 기준이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시점이에요. 금리 올리면 뭐 문제될 것처럼 표현들을 하는데 금리 올리는 게 문제가 됩니까?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물가를 잡기 위한. 이번에는 작년에 미국 대선 이후에 추가 경기 부양책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파월 의장이 무슨 뭐 매파? 엄청난 비둘기파였지. 금리 안 올려도 된다고 악을 쓰고 있었죠. 그걸 모르셔서 그랬을까? 아니죠.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든.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의 부분은 경기가 살아날 때 금리 인상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났던 게 언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 조정 나올 때 눌리고 그리고 나서 2020년 코로나19 터지고 그때까지도 IT,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흐름은 2020년 1월, 2월에 신고가를 찍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올릴 때 지수 자체를 다 견인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전히 2015년 12월 이후의 기준에서는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 시장 지수가 2000포인트 수준에서 지금 올라온 게 얼마예요? 10% 조금 더 올라온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2015년 말 기준 잡았을 때 150% 올라와 있어요. 얘는요. 200%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시장 대비 10배. 그리고 고점에서 밀려 내려와 있는데 최저의 그 바닥의 인식을 잡고 가는 기준이라는 거죠. 거기에 두 종목을 이제 마저 봅니다. LG전자와 오늘의 핵심 삼성전기를. 그럼 LG전자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은 이 LG전자의 흐름은 뭐가 문제가 됐냐면 핸드셋 사업을 선대 회장분들께서 핸드셋 사업을 이어간 이유가 뭐예요? 핸드셋 사업을 성장성입니다. LG전자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그 대형 IT에서 LG전자를 편입해서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장 사업 때문인데 일단은 그러면 핸드셋 사업을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백색 가전에 대한 성장성의 한계. 보세요. 매출이 88조까지 예상이 돼요. 올해. 88조인데 영업이익이 4조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는 거야? 5%가 안 나오죠. 4%대. 순이익은요. 형편없어지죠. 순이익 규모가 작지는 않아요. 그 PER, PBR이 굉장히 저평가 상태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적 영업이익률이 안 나와. 성장성이 안 나와. 그러다가 판관비 조금 증가해버리면은 영업이익이 확 깎여버려요. 원체 매출이 크니까. 그 결론적으로 그래서 핸드스 사업을 한 건데 적자가 너무 지속되고 도저히 견디다 못하니까 이제 현 회장 체제에서 이제 빼버리고 대신에 전장 사업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급격히 줄어들긴 했어요. 그 전장 사업의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LG전자의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다 순치더라도 지금의 위치에서는 굉장한 저평가 인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시장이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때 얘가 만약에 전장 사업에서 결과치가 안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그죠? 그 현금화 속에서의 전략 기준을 잡아갈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이때 당시 오버슈팅 부분, 그 꼬리 부분 일부를 빼고 나서 보면은 그래도 얘도 50% 엄청난 기준인데 지금은 펀더멘털상으로 저평가 상태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의 흐름으로 다시 돌려서 보시게 된다면,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시장이 3% 올라와 있을 때 하이닉스는 유독 못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필이면 또 하이닉스 비중이 높습니다. IT 기준에. 삼성전자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시장 대비해서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9월 말 종가 대비 4분기 이후에 시장 대비 소폭이라도 삼성전자는 강세예요. LG전자는요. 시장이 3% 오를 때 지금 어찌 됐건 간에 고점 대비 뭐 밀린 거 다 떠나서 지금 11%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손가락질을 하냐 이거야. 그러면 다시금 보시면 SK 하이닉스의 기준에 수급이 꼬여 있죠, 사실상. 이거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아요. 외국인 지분이 뭐 50% 수준인데 무슨 뭐 요 정도 개인들에 넘겨진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응? 그렇지만 그래도 시사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적은 유통 물량에서도 수급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고. 두 번째 삼성전자는요. 개선돼 있지. 그러니까 제일 짜증을 내는 거예요. 윤정도는.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계좌 검사해보면 자기 계좌 시퍼렇게 물들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써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놓는 거예요. 다 같이 아이고 6만 전자 깨졌네. 개인들 불쌍해서 어떻게. 당신들이 더 불쌍하다는 얘기야. 이 양반들아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삼성전자는 10월 이후에는 시장보다 강하다 이거야. 수급도 일부 들어와 있다 이거야. 실적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게 나와. 주가에 반영됐느냐? 저평까지 무슨 개뿔 반영돼 있어요? 응? 거기에 기준에 LG전자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리고 여기 거래량을 제가 깜빡 빼놨는데 일단 거래량 수급이 유입되면서 거래량의 기준은 뭡니까? 5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우린 들여다본다. 꺾이더라도.
거래량이 터진 게 뭡니까? 5거래일 20거래일 평균, 또 5주 20주의 평균, 5월 20월의 평균. 대형주는 그게 먹혀요. 왜? 소형주처럼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변동성이 나오고 갑자기 뭐 거래가 5천 주에서 뭐 1,000만 주 터지고 이게 아니니까. 어디서 이상한 데서 잘못 배우면 뭐라 그랬어요? 거래대금이요.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대금 터지. 확 거래대금이라는 표현도 아니야. 거래량이. 그럼 5천 주 터지든 5천 주 터지든 종목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한가 종목에서도 소형주 요즘에 뭐 5천 주 터지는 게 20배 터지면은 얼마 그러면 2배면 만 주, 10만 주 터지면은 그래가지고 몇십억 터지면 그게 거래대금 터진 겁니까? 정신 나간 거지. 삼성전자가 하루에 1,000만 주 터졌는데 그 1,000만 주 곱하기 20배 갖고 2억 주가 터져야 돼 하루에? 그럼 거래 터진 거야?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없는 얘기들을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른 거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뭐 유료 광고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뭐 먹고 살아? 우리 직원분들은 월급 어떻게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윤정도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유튜브에도 교육 자료 무료로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응? 유튜브에 윤정도 검색하시면 되고 유튜브.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오른쪽 화면에 22년도 VOD 있어요. 올해는 언제 찍을지 모르겠어요. 25강. 방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거래량 거래대금 내용만 10시간을 해도 10시간, 10강. 이게 수익률 대 1위 한 윤정도의 노하우인 거예요. 8강인가? 10강이에요. 8강이었네, 8강. 여러분들 거래량 우습게 생각하죠? 아니란 말이지. 결론적으로 그 거래가 상당 부분이 형성되면서의 흐름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LG전자 부분도 이렇게 빨간 양봉으로 툭툭툭 빨간 양봉으로 그 거래량 OMA 20MA 넘긴 이런 거래량 터지고 양봉의 흐름이 툭툭툭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요 저 정도 수준도 없었어. 7월 이후에 봐보세요. 8월 한번 반짝반짝 했다가 9월 10월 달에 없잖아. 그러니까 막 주가는 변동성이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 무너지고 그냥 후루룩 깨지는 후루룩.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LG전자가 이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급이 형성되면서 결론은 4분기에 계좌 수익률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보다 높아요. 어설프게 이것저것 쫓아다니시다가 계좌 깡통 나 있고 씨 벌어져 있고 그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쪽에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기준을 잡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분량은 채워야 될 거냐? 분량은 동영상 분량은. 삼성전기의 흐름이 어때요? 이번에 12월에 특히 더욱더 빛이 나고 있죠. 9월 26일 이후에 9월 26일 이후에 그러니까 조금 더 당겨야 돼요. 9월 26일 이후에 얘는 어마어마한 지금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5%. 9월 26일 이후에. 사실상 중기로 놓고 보면요. 별 수급도 아니에요. 더 들어와야 돼요. 월등하게 눈에 더 띄게. 이 정도 갖고는 뭐 공매 대차 상환 정도 수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수급이 어마어마한 수급이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주식수도 모르고 시가총액도 모르면서 개뿔이나 무슨 주식을 한다고 그냥 혼나야 돼 다. 그 돈 있으면 좀 윤정도 주라니까. 맛있는 거 사 먹게. 9월 26일 이후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 누구냐? 외국인가 쌍끌이로 가장 많은 매수를 한 종목이 누구냐? 삼성전자. 근데 퍼센테이지로 봐야 돼요. 그죠? 두 번째 기준은 삼성전기 퍼센테이지로 봐야 돼요. 그럼 삼성전기는 얼마? 350만 주를 쌍끌이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 쌍끌이 매수 중에 일정 범위는 공매 대차 상환이 있을 거예요. 근데 350만 주면은 몇 퍼센트냐 했을 때 이 삼성전기의 주식 수가 7,500만 주 수준이에요. 정확히는 7,460만 주대요. 그 주식도 모르면 어떻게 해. 10조야 10조 그래서 7,469만 주네. 그럼 747병이 747. 외우라니까? 외우셔야 돼. 달달달달. 아니면 외우는 전문가한테 서비스를 해주세요. 네가 저 잘 아니까 윤정도 네가 더 공부 잘하니까 주식 공부 나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줘요. 그리고 세경 주시면 되는 거야. 맨 입에 얌얌얌 어떻게 해볼까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날로 먹는 게 어딨어 막말로. 셀트리온도 매수 많이 했죠. 근데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22조 3천억이란 말이에요. 22조 3천억짜리 삼성전기는요 10조짜리 두 배 가까이 샀어. 셀트리온은요 왜 이렇게 얘는 주가가 바닥이지?
이것도 정신 나간 거야. 옆에 잘못 가시면 뭐라 그래요? 셀트리온 대박입니다. 사세요. 수급 끝내줍니다. 정신 나간 거죠. 왜요? 얘는 말 그대로 공매대차 상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응? 이 수급이 무지하게 들어온 것 같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희한하네.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밀리지? 라는 표현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장 부분도 있지만 응?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대차 상황이 많아요. 그리고 유통 물량 자체가 많습니다. 지금 외국인 20% 갖고 있다 해도 대주주 지분까지 해서 52%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다는 친구의 지분율로는 좀 낮은 편이에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삼성전기의 이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 눈으로 보이시는 것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윤정도 얘기도 믿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의 기준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기준에 2위다. 삼성전자를 빼고 실질적인 1위다. 5% 가까이 매수를 했다. 그리고 그 매수 평균 단가 수준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야죠. 프리미엄은 일부 붙어 있을 거예요. 왜?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니까. 그래 개인들이 13만 원 수준을 뺏겼어요. 프리미엄이 9,500원이나 붙어 있네. 그럼 붙은 것도 아니지. 그리고 얼마 전에 13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13만 원까지. 상승 확인형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움직임을 주고 있어요. 벌써 이미. 이걸 왜 편입을 못 하시나? 수급은 누적 수급이 계속 들어와 있는데 왜 편입을 못 하시나? 얘기를 했죠. 우리가 강세를 뛸 때 눌렸을 때 13만 원 수준의 평균 단가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 눌리면 이건 땡큐합니다 하고 편입해야 된다. 매집이 돼 있는데 할증이 아니라 할인을 해서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이 몇몇 종목이 있어요.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할증이 아니라 할인이 돼 있어. 몇몇 종목이 있어요. 그런 거를 옥석 가리기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소형주 잡주? 뭐 잡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런 경우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집이 20% 이상이 됐었어요. 2020년, 21년 하반기에 그 4분기 폭등이 나오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결국은 수급이 꼬이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급격히 둔화됩니다. 시가총액이 1조를 넘겼던 종목이에요. 근데 유통 물량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 정도 수급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보시려면 그냥 거래 터지고 들어가 이 개념이 아니야. 이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 25시간짜리 교육 강좌를 많이 보신 분들은 농담해라. 10번씩 보죠. 10번씩. 그러니까 노란톡에 올라오는 카톡방에 올라오는 수익 부분이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위치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셔야 될 부분은 뭘 보셔야 된다?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20위 안에는 꼬박꼬박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 20위 안에는. 아시겠어요? 20위 안은 꼬박꼬박 들어와서 그렇게 들어와서 거래대금 우리나라의 최상위에 놓여져야 됩니다. 시가총액 10조가 아닌 그 이상의 흐름으로 쭉쭉쭉 뻗어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윤정두가 상한가 종목 갖고 나갔다 해서 소형주 잡주에서 뭘 해결해 볼까? 절대 안 돼요. 도박장이에요, 여기가.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이닉스 위주로 비중을 설정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주력 IT는 4종목으로 설정해서 보고 있고 하이닉스는 안타깝게도 실적 전망치가 하향됐어요. 얘는요. 2021년 대비해서 조금 일부 축소했다 해도 순이익 부분이 결국 1조를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춤거린다 할지라도 다시 1조 이상으로 내년치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정도의 기준의 눌림폭의 기준이라면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가 뭐 침체되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컨센서스 C계열이에요. 급격히 줄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전망치가 줄어들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장에 있는 부분도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PER이나 PBR이 적정 수준이 어느 거냐 뭐 얘기했을 때 그 적정 수준이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근데 2017년 이후로 따진다면은 최하단부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PBR 자산가치 대비해서의 주가 흐름이나 PER 그러니까 다른 종목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삼성전기가 지금의 실적에
지금의 자산 가치에 지금의 주가 수준이 역대적으로 삼성전기의 주가를 따져봤을 때 저평가 상태냐면 저평가 상태로. 응? 이해되세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가 맞다. 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업황의 기준 여러 가지. 물론 저평가니까 무조건적으로 들어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보니? 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펀더멘탈 보고요. 저평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구나. PR이 10배 수준이어도 자동차의 4배에서 6배 평균이라든가 철강의 4배에서 6배 수준 이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구나. IT 성장주 기준의 10배 수준의 PR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PER 10배에서 12배 사이에 움직이는 그 PER 수준이구나. PBR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배 조금 넘어요 사실은. 근데 1.5배다? 성장주의 기준에 이것은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그게 부담이 된다 그래도 펀더멘탈적으로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러면 2차 전지 종목군들을 보세요 한 번씩. 응?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LG화학은 별도로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PBR이 5배 이상. 5배 이상이 거래되고 있다고요. 삼성전기 1.5배잖아요. 만원짜리 지금 만원짜리를 삼성전기는 만원짜리가 1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은요. 6배네 6배. 이해되세요? 만원짜리 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담 요인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이 정도 수준에선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어느 시점에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은 나는 좀 원활한 매매를 하고 싶어요. 좀 유연한 매매를 하고 싶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면 내 대처가 안 되고 좀 불안해요. 그래 나는 안정적으로 갈래요. 라고 하실 때 이런 기준을 잡고 포트를 걸었다고 해서 너무 맹신해서 집중할 수는 없고 적절하게 포트 비중을 실어놓고 그렇게 대처를 하는데 나는 기술적으로 대처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거래 터지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변동이 확장될 때 그건 거래가 터지는 기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메이저 종목은 거래가 터지는데 제약바이오처럼 비이성적인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가 터지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터진단 말이에요. 거래가. 어떻게? 정상적이라는 건 뭐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서 조금 전에 LG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의 기준에 OMA, 20MA 흐름이 나와주는 거예요. 거래량의 기준에. 뭐 전일 대비 20배 터집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결론적으로 누적 수급이 9월 26일 이후에 상당폭이 형성돼 있다. 주봉상에서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OMA 20MA를 따다닥 붙여주고 흐름. 그리고 시장 지수 안 나오지만 원체 많이 밀렸죠. 시장 지수가 여기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거래가 수반된다 안 된다는 건 뭘 놓고 보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해석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파란색 음봉은 뭐예요? 누군가 많이 팔았나 보다 뭐 이런 개념인 거고 누군가는 샀나 보다의 개념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누군가는 샀나 보다.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우상향일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거래량이 수반됐느냐 신뢰도가 형성됐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소형주 잡조에서는 뭐 빨간색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가 확 없어지면 매집을 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건 시대가 바뀌어서 고빈도 거래 때문에 비이성적인 거래 한번 터진 거고 이런 삼성전기나 이런 경우는 아주 뭐 특이한 날 하루 엄청난 변동성 줄 때 거래량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예전 고전 방식대로 거래량의 기준에 거래가 터지고 양봉인 날의 기준에 매집이 됐다 이런 인식을 잡고 대처를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주봉상 기준에서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거죠. 수급이 들어왔죠. 매집이 돼 있다. 소형주는요. 이거 판단 못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거는 이 수급이 들어왔느냐를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윤정두가 미국 갖고 애플 주식을 1조를 샀어요. 1조. 그렇다고 야 외국인이 1조 샀어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1조 샀죠 하면서 여러분들은 외국인이 1조 샀어 표현하는 거고 윤정도는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1조를 샀구나. 그러면 10조짜리에 1조를 샀으니까 10% 매집을 했구나.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자.
유통 물량이 여전히 많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런 매수가 들어왔다? 야, 이거는 상당한 매집이구나. 응?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지금 뭐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은 존경감을 가지세요. 왜? 어차피 결제를 하신 분들은 무한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의 신뢰도가. 그래야 매수사인 주문 그대로 따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의 기준에서는 손에 꼽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기는. 응? 다만 우리는 지금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를 급격히 바꿔서 삼성전기로 무조건적으로 공격적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까지 설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방안에서 삼성전기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IT 비중이 높았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한 종목, LG전자 삼성전기에서 한 종목을 그때그때 추세에 맞게 설정을 해서 그 비중을 채워놓고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기의 매수자인이 이런 날 실패가 되더라도 이런 날 간헐적으로 매수자인 나갔겠죠. 5MA, 20MA 매수 들어오고 강세를 띠는 양봉일 때. 어? 결국은 이렇게 밀려내려서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 그 양봉에서 더더욱 볼 수 있는 거는 누적 수급이 확인될 때. 펀드멘탈상으로 좋은 건 다 알잖아요. 모르세요? 설명했잖아. 조금 전에도요. 컨센서스, 실적 다 좋다. 결론은요, 이런 종목의 매집에 대한 범위, 그 매집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58회차 정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뭘 놓고 보려고 그러냐면, 매집주 현대 로템 지금 또 띵똥땡 했죠. 띵똥땡 하는 건 뭐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띵똥땡 하면은 누군가는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금 결제를. 카드 결제는 소리가 안 나. 남들은 결제하시고 나 수익 내야겠다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시냐고. 지금 시간에 전화하시라고. 전화를 받으니까. 결론적으로 2007년도 2008년도 도서에 이게 이미 매집이 돼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매집이 돼 있으면 주가가 당연히 오르겠지. 매수가 들어오는 사이에 수급에 의해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겠죠.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가 이 정도 견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들도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단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어야 된다. 이게 2008년도 기준이에요. 2008년도. 그래야만 신뢰도가 높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1조짜리가 130개 종목, 이때처럼 130개가 아니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8개 종목이었어요. 응? 그러면 1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가총액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옳죠. 응? 어찌됐건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성 엔지니어링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이 조정받다 보면 매집주도 밀리는데 수급도 꼬이게 되고 그들도 손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도 나갈 수 있어요. 극대형주일수록 한 방에 뭐 빠져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결론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5% 수준의 매수가 돼 있어요. 그럼 1차 매수 국면이다. 13만 원이 매수 평균 단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삼성전기 설정해 볼까요? 13만 원 곱하기 얼마? 20% 혹은 30% 오른다고 치면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은 15만 6천 원이 1차 목표 주가. 15만 6천 원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수 평균 단가 13만 원인데 130% 정도 움직여야 된다? 17만 원 정도. 그게 매수 목표 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이거는 그냥 막연히 막 던져놓는 얘기가 아니라 35년 주식하면서 25년 정도 멘토링 서비스 하면서 실전 투자 대회 7번 이상 우승하면서 그러면서 생긴 노하우 기준에 어떤 종목이 매집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소형주 잡주여도. 근데 대형주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편한 곳이 없구나. 외국 기관 지분을 보여줘요. 추정치를. 그 상태에서 매집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소형주처럼 창구 바꿔서 팔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 결론적으로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해도 기준점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하다는 얘기예요. 포스코 케미칼도 매수 기준이 7월 28일 이후에 뭐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물량이 조금씩 출해되는 과정이죠. 나중에 2차전지 기준 잡을 때 포스코 케미칼 설정을 해드리고, 결론은 삼성전기의 목표주가 최소 범위 얼마? 16만 원. 16만 원이요?
아, 16만 원 해봐야 투콘 들면 16만 원이지. 무슨 뭐,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리고요, 18만 원.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가셔야 돼요. 아, 위에 뭐 매물벽이 쌓여있고, 뭔 매물벽이 쌓여있어. 소형주 잡주야? 어디 뭐, 핑거 소리 뭐 확 들어올려놓는다 거기서 물량 다 털고 나갔어요? 금양 41,500원 찍고 나서 전환 물량 뭐 800만 주 위에서 다 팔았나? 얘는요, 유통 물량 자체도 일반적인 종목보다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뭔가 매물이 막 쌓여져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지 않습니다. 메이저가 수급이 들어오고 자금을 집행한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서 긍정적이어서 내가 자금을 집행한다. 메이저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그러면 시세는 뭐 월등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16만 원 또 18만 원까지 설정해서 대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는 혼자서 저거 못하겠어요 하시면 불기둥 마스터방에서 솔직히 되실까? 여긴 변동성 매매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옳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문자 받으셔서 종목만 주면 난 매매를 잘할 수 있어요 하시면 문자 받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VVIP 방에 오셔서 지금 같은 설명, 좀 이따 시황도 올려드릴 건데 장중 시황 같은 내용. 왜? 장중 시황 올려드리면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허튼 소리가 아니라 장 2%씩 빠지고 있는데, 폐장을부터 해서 연말에도 힘들었지만 연초까지 무너져 내리는데 거기서 농담할까요? 응? VVI 회원님들 앞에서. 결론은 뭐예요? 2% 빠져있지만 밀릴 이유도 없고 내용도 없고 강력하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이나믹하게 플러스 반전도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공포감과 갖지 마십시오. 또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시각도 필요 없습니다만 글로벌 증시 다 비교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지금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올려드렸던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하고 전략 올려드릴 자신감 있거든. 왜? 저점 대비 다 돌려놨거든 또. 그리고 돌렸든 말든 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삼성전기 사실 수 있지. 뭐 윤정도가 추천하는데 한번 삼성전기 사봐야 얼마 사겠냐고. 핑거 스토리 막 몰빵하면서 삼성전기 사라 그러면 2%, 3%, 1% 그러다가 올라가면 더 샀다가 또 한번 흔들면 손절했다가, 그리고 좀 이렇게 진득이 갖고 가는 주력주로 갖고 가라는데 그것도 안 하고 조금 기다리다가 에이 원금 회복해야 되는데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에이, 그리고 또 딴 데 이상한 데 가서 또 와장창 깨지고. 그러니까 VVIP 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VIP 방하고 차이는 뭐냐? 하루 종일 방송을 한다? 그게 장점이 아니지. 난 직장 다니는데 하루 종일 방송을 어떻게 들어요? 전화를 하실 수 있잖아. 전화로 모바일을 들어오실 수 있잖아. 시간 되실 때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접속하셔서 지금의 유튜브 방송이나 라이브 방송처럼 나 이렇게 지금 상황이 포트가 형성돼 있는데 그거 좀 해줘.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날이야. 그러면 오늘 같은 날 핑거 스토리든 오늘 같은 날 레인보우 로보티스든 장중에 편입해서 상한가도 한 번씩 맛보시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한 번씩,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에서 7조 9천억짜리에서 상한가 한 번씩 잡아내시면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시겠죠? 빠르게 합류하시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 VVIP 방으로 옮겨오시고 수익이 목적이시기 때문에